이건 제 실화는 아니고 제 친구의 실화입니다. 내가 의경으로 서울 쪽 근무할 때였었는데 한 10년 조금 지난 이야기야. 그때 어딘지는 말 못하겠지만 서울 변방 쪽이라 그런지 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몇 번 신고 전화 받고 나도 쪼르르 따까리니까 따라간 적이 몇 번 있었어. 근데 그게 그냥 범죄가 아니라 되게 다 구슬프면서 소름 끼치는 범죄가 있었거든. 비 오는 날이었어. 정말 서울에 폭우가 내려 잠수대교도 물에 잠겼었어. 근데 한 새벽 1시쯤인가 출동이 났는데 왠지 다들 긴장한 모습이더라고. 거기다가 꽤 대규모의 출동이었었거든. 거의 5대가량이 출동했으니까 단독 범행치고는 꽤 규모가 큰 편이었지. 난 차 안에서 물어봤지. 어떤 거길래 이러시냐고. 맨 처음엔 이웃이 너무 시끄러워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된 거였지. 순찰 돌던 경찰차가 주인만 줄이고 집안을 두들겼고 갑자기 조용해지며 켜져 있던 불이 꺼지는 걸 본 경찰이 다시 벨을 눌렀고 결국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다시 조용해진 것 같다고 철수하려는데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거야. 창문이 깨지는데 유리 알알이 박혀있는 빨간색 혈은. 좀 심각한 상황을 직감해서 바로 창문을 부셔 들어갔는데 웬걸 남편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떨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.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지. 경찰들은 혼자서 자해를 했나?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? 그러더니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. 창문이 깨진 쪽 방이었지. 근데 한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선 남편에게 달려들더니 마구 난잡하게 칼을 휘두른 거지. 방 안은 남자아이가 크레파스로 마구 색을 칠한 듯이 빨갛게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출렁거리는 피 범벅이 되었지. 경찰들은 2인 1조가 기본이라서 한 명은 칼을 뺏으려고 둘이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지원 요청을 다급히 했지.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대규모 출동을 했는데 이미 그 집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. 일단 우린 다 방검복을 착용한 채 3단봉과 가스총, 전기총을 구비한 상태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갔어.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. 정말 죽을 것 같았어.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귀에는 칭거리는 지랄맞은 귀의 오류만 들리는데 내 심장이 정말 그토록 빨리 뛴 건 처음이야. 아마 나랑 같이 왔던 모든 경찰들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야. 크지도 않은 집이었는데 그 조그마한 방문 나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야. 이미 이 바닥은 피 범벅에 이 방문을 열면 위에서 칼을 들고 목에 꽂아버릴 것만 같았거든. 결국 가스총을 든 선임이 먼저 방문을 열었고 어디선가 들리는 동료의 신음소리,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그 신음소리에 온몸의 세포들이 쭈뼛 서는 것만 같았어. 근데 소파 위에는 내장이 훤히 드러난 채 세상과 이별한 남편이 있었고 그 옆에 소파엔 정신이 나간 듯 폴리스라는 X반도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동료 둘이서 기댄 채 앉아있더라고. 그래서 우린 바로 앰뷸런스의 후송을 요청했고 우린 이 조그만 집에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와 한판을 벌여야 했지. 거의 10명 가까운 성인 남자들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눈물 흘릴 만큼 무서울 때 그 느낌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. 내 옆에 동료가 있는데도 소름이 끼치는 데다가 저 조그만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흥건한 피 때문에 코에는 비릿한 피비린내밖에 나질 않았고 훈련받았던 제압 방법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. 그러다가 어디서 갑자기 부스스거리는 소리가 들려 우린 각자 들고 있는 제압 무기를 꽉 쥐고 안방으로 향했지. 안방 안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칼을 들고 눈은 까디집은 채 칼을 우리 향해 들고 있는 거야. 칼 내려놔.
가스총을 들고 있는 선임이 소리쳤는데도 무반응. 가스총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한 제한 무기 중 하나라서 정말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쏘지를 못하거든. 근데 정말 난 그 선임한테 쏘라고 소리치고 싶었어. 분명 그녀가 우릴 향해 칼을 휘두른 건 아닌데 이미 우린 분위기에 휘둘려 거의 넋이 반쯤 나갔었거든. 사람 내장을 봤는데도 소리치지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이딴 분위기에 쏘질 못하니까 난 침만 삼켜가며 삼단봉을 쥐었지.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달려오더라.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가스건이 그녀의 허벅지에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. 그리곤 앰뷸런스에 실린 채 그녀는 갔는데 이미 그때 투입된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제정신을 잃어갔어. 그렇게 해서 결국 상태가 가장 심각한 나만 병원에 이송됐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다시 또 근무를 하러 갔지. 난 병원 응급실에 멍하니 있었어. 아마 내 느낌상 옆에 커튼을 완전히 친 사람이 아마 그 미친년이 아닐까 느낌이 왔어. 난 그녀에게 쏠린 관심과 의사들을 뒤로 한 채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노력했지. 그 새끼가 뒷말이 들리질 않아. 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이딴 미친 짓을 한 건지 미치도록 궁금한 거야. 커튼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간호사 2명이 링거를 가지러 가는지 서로서로 눈치만 보며 한숨만 푹푹 쉬며 가더군. 그때 그 새끼가 내 딸을 죽였다고. 대체 무엇이지? 그 새끼를 함은 내장이 뒤집어진 채 죽은 남편을 말하는 건가? 그 씨발 새끼 우리 새끼랑 눈 맞아서 싫다고 하니까 내 새끼를. 뭐? 남편이 아닌가? 아니면 근친 범죄인가? 상황 파악이 되질 않는 거야. 그래도 알 수 있는 건 남편이든 아니든 본인 자식이 거부했는데도 계속 교제를 요구한 사람이 딸을 죽였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지.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만 듣고 난 링거를 맞고 그대로 잠에 들었고 다시 현장 복귀를 했을 때 물어보았지. 혹시 그때 그 사건 근처에 여자 살인사건 있었냐고. 그러더니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시더니 있긴 있었는데 영 질이 너무 나쁜 살해사건이라고 하시더라. 그래서 내가 살해사건이 뭐가 다 질이 나쁘죠 하면서 어떤 사건인데요 라고 다시 묻자 미소를 머금으며 그래, 뭐 살인사건이 뭐 질이 좋은 게 어디 있겠노. 근데 알바하던 여자랑 사귀자고 그 늙은 노인네가 강요를 하고서는 여자애가 싫다고 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강간살해한 사건이 있었어.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사건 그러면 어머니만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남편분은 어디 계신 거냐고 묻자 남편은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안에 수입이 없다 보니 애지중지 본인 먹을 거 안 먹고 본인 입을 거 안 입으며 키운 딸. 강간도 끔찍한데 살해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그렇겠냐고 하시더라.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짓 하며 느낀 건 내 딸은 절대 세상 밖으로 보낼 수가 없을 것 같다며 한숨을 쉬시더라고. 결국 한 남자가 한 집안을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지. 순간의 쾌락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는 건 정말 이기적인 발상인 것 같아. 아직도 서울에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그 피비린내가 생각이 나서 가끔씩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난다.